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일이고요. 안녕하세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훈입니다. 네,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오늘 역시도 이 개인 눈가를 시선은 영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6시 정도에 이제 방송 종료하고 저희 내려가서 이제 창코치님이랑 영상을 통해서 개인 눈가를 시선 한번 쭉 보고 클립으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 클립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 인터뷰가 어제 나왔고, 이 인터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팀 감독 발표가 나고, 그러니까 내정되고 발표되고 나서 첫 번째 공식 석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이제 울산 광주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이 좀 필수다 보니까 네. 아예 홍명보 감독이 시작할 때 이제 경기 끝나면 그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또 밝히게 됐습니다. 뭐 어제 영상으로 저희가 전화통화 잠깐 연결하긴 했는데 좀 어땠나요? 울산 딱 갔다 왔을 때. 일단 그 전에 사실 그 전혀 계획되지 않은 영상과 전화 인터뷰였었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왜냐면 그 출장이 한참 전에 잡힌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네, 근데 뭐 조회수가 잘 나와서 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네. 네. 왜냐면 예상되지 않았었는데 가가지고 막 찍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안 나오기가 더 힘든 영상이긴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어제 놀란 게 우리가 또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어제 놀란 게 저는 홍명보 감독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탠스, 네. 표정, 네. 뭐 여러 가지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네. 그냥 사실 그냥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봤을 때 경기장 분위기 빼고 홍명보만 바라봤을 때는 그냥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어요. 홍명보 감독만 바라봤을 때는 사실. 그래서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이게 사람이 참 생각하기 나름인가? 좀 멘탈이 참 중요하긴 하구나. 중요하죠.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존경스러웠어. 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이 지금 다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그 겉으로 봤을 때 그 분위기가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네. 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혹시 범인이란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범인. 그 죄수가 아니에요. 네. 네. 그 범죄자 그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지금까지 그 울산 감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울산 팬들의 상당히 많이 큰 지지를 받았고.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대표팀 감독에 거의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뭐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며칠 만에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그 심지어- 모든 미디어가 다 네.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주원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온화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한 듯한 그런 외형으로 보인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이제 발표가 나왔잖아요. 울산 HD랑 계약 해지를 한다. 근데 이제 어제 주원이 형 그 영상 보면 이제 서울전까지 하고 싶다. 뭐 지휘하고 싶다 이 얘기를.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얘기했었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건 경기 끝나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진짜 뭐 입술의 떨림이라든지 일의 어떤 흔들림도 느낄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좀 약간 어느 정도였냐면은, 처음 홍명보 감독을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이제 인터뷰 끝날 때까지 한 몇 번 해봤나? 시뮬을 해요. 시뮬을 돌려봤나? 이미지 트레이닝! 리허설을 캐스트 약간 한 캐스트 한 3번 깨봐. 그러니까 똑같은 캐스트를 한 3번 해봤나? 그러니까 기자 어제 되게 많이 왔잖아요. 네. 48명 취재 신청했다고 하는데 현장 뭐 체감 50명 넘은 것 같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미리 이제 조성을 해서 버스 내리는 것부터 쭉 트레이닝을 이제 했나.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물 흐르듯이.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보통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기자회견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운동장은 어쨌든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 돌면서 걸개를 마주하고, 뭐 혹자들은 선수들 앞에 있지 않고 선수들 뒤에 숨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공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생각했거든. 안 들어가네. 들어갈 법도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장코치님은 좀 어떠셨나요? 어제 기자회견.
저는 그냥 뭐라 그래야지? 그냥 좀 정리를 이미 준비를 좀 잘 해나오셨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막 평정심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이 체감상으로는 좀 더 크긴 한데 건수가 워낙 극적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뭐 시대상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미 뭐 본인도 그 2014년 월드컵을 얘기했지만 이미 그때도 직후에 진짜 장난 아니었었잖아요. 네, 비판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경우가 한 번 있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일을 보고 나서는. 그 홍명보 감독이라는 사람의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스스로를 정말 그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나?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도 좀 그 생각을 했던 게 왜 소락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 무언가 움직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그런 것들은 진짜 본인이 마음 먹기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사실 본인이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먹은 계기가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그걸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너무너무 2014년도에 상처가 너무 커서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좀 회복하 명예회복. 명예회복. 근데 그 명예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홍명보 감독이 제일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맞는 건가? 홍명보 감독의 잘잘못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욕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아니 지금 이임생 또 그 위에 어떤 그 회장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 이제 화살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판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제 한 통속으로 보는 거죠. 결국 협회와 홍명보 감독 협회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간에 그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협회가 굉장히 애지중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 감독도 했고 그리고 그때 성공을 했고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했고 그리고 나서 대표팀 감독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서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협회에서 불러들여 협회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았고 그냥 생각하면 협회가 굉장히 좀 이 홍명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홍명보라는 사람은 선수 시절부터 거의 엘리트로서도 최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자원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굉장히 애지중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협회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걸 오케이 하면 어차피 여기가 똑같은 거네 라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듣기로는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듣기로는 이제 시작부터 홍명보 감독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력강화위원회. 그러니까 사실 뭐 사임한 정혜성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임생 그 이사도 마찬가지고 뭐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 너무 이제 무능력한 이 집단들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계속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몇 개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정몽규 회장 나와. 뭐 합니까? 아유 사퇴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도 난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구한 날 정명구 사퇴해야 뭐 이임생 뭐 그따위로 됩니까? 홍명보 감독 무슨 명예가 뭐가 중요하면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저도 제 스스로는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풀에 좀 지친 느낌이라. 난감해요. 아니 뭐 말을 하면 그게 저기 뭔가 반응이 있고 네, 그러니까. 리액션이 있어요. 네. 이거 말을 해봐야 뭐 씨알도 안 먹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듣기는 하나? 그러니까 뭐 얘기로는 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뭐 고쳐나가겠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거 같아 보이질 않으니 이거를 이 말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냐면 사실 더 용기를 내서 아니면 더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객기를 부려서 개쌍욕을 지금 하는 거야.
아주 미친 쌍욕. 그래서 고소를 당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일이 커지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용기는 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한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 없습니까? 그 정도의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진짜 막 내가 뉴스에 나오는 거지. 한 유튜버가 네. 70만 유튜버가 정몽규 회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렇죠, 삐삐삐삐 그렇지. 하면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일이 좀 더 커질지 모르겠으나 네. 예,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겠다. 보니까 이제 엊그제 저희 히든풋볼에서 얘기한 것도 JTBC랑 SBS 쪽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어떻게 하면 협회가 진짜 이건 위기다라고 느끼고 움직일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거를 잊지 않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 이게 뭔가가 타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거 약간 것 같은데? 라고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협회는 어쨌든 그 스폰서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너무 그 대국민적 이게 돼가지고 다 일심동체로 움직여. 행동에 막 나서. 그래서 만약에 협회를 스폰서하는 걸 우리는 협회 스폰서하는 거 사지 않는다. 불매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약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진짜 이 사람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A매치 때 관중들이 반으로 반토막이나 그냥 진짜 아예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라고 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그쪽에서도 이건 진짜 금전적인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요구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뭔가 네. 행동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혼자 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대표팀 경기를 보이콧한다 이런 것들 또 선수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선수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어서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과격한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표팀 경기를 보러 가지 않는다든지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니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스폰서 불매한다. 안 산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누군가 한 명이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되니까 좀 협회장 그 선거 입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얘기한 다음에 협회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꼬라지 못 봐주겠다 내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좀 방송을 통해서 지지를 한다거나 뭔가 변화를 좀 꾀한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스폰서들한테 뭐 압력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A매치의 관중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건 이제 실제로 좀 심각하게 느끼긴 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에 그 A매치 이제 매진되는 속도를 보아하건대.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저번 A매치 때도 그런 이제 불매 관련한 불매가 아니죠. 이제 그 보이콧 가지 말자.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 됐죠. 네. 그냥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똑같이 매진이 됐었고. 이제 거기 현장에서 이제 뭐 정몽규 아웃 그걸 이제 팬들이 하긴 했지만 사실 이미 뭐 매진은 됐는데 뭐 그 막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뭐 눈 하나 깜짝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방법을 또 나은 방법을 더 찾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실질적인 행동에 이제 옮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주원이 형이 얘기했던 대로 참 찾기가 어려운 것 네, 같고 어려워요. 그래도 뭐 계속 얘기는 해야 되고 그렇죠. 이슈에 대해서는 또 저희 채널은 또 축구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사안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그냥 잠깐만 우리가 또 보면은 그 이제 제일 화제가 됐었던 발언 어떻게 보면 문장이 2개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저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축구 팬들이 너무나 유명한 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더 이게 점화가 됐다니까? 네, 화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도 직접 들으면서 반패리실 생각이 안 난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안 났으면 이상한 거야, 네, 형이. 네, 반패 생각이 무조건 났는데 야 이거 하는 거 맞나 싶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그만큼 나는 고뇌했다.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을 이렇게 정반대로 바꾸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나 무언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결정을 내가 내린 거잖아. 그래서
이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찬찬히 내가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해보니까 이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아 이게 진짜 내 속마음이었구나.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반페리시도 사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반페르시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네. 좋습니다. 네. 뭐 정코치님도 사실 다 비슷한 의견이시죠? 이 네. 발언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또 그 바그너 감독 얘기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다비트 바그너. 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최종 2, 3인 정도 이제 프로세스로 넘어가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그때 네, 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이제 CV 파일이 있어서 보통은 감독 본인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뭐 본인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제 본인 게임 모델 소개하는 게 들어가고 이제 그 최종 후보에 들어갔을 때 프레젠테이션 진짜 막 영상 분석 최근 경기 뭐 보통 구단에서 요구하기도 해요. 뭐 최근 뭐 5경기 아니면 뭐 이 경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때는 진짜 온전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분석을 싹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작업이 돼 있을지 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탑 레벨이니까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솔직히 좀 아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K리그 팀도 그렇고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좀 뭐 외국인 감독 뭐 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관여를 해봤는데 이번에 이거를 보고 나서 느낀 건 와 저거 내가 소개했으면 나는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치. 와 이거를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아니 그래 네. 뭐 이거 더 높은 점수를 네, 봐서 안 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걸 그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저도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해봤지만 근데 이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내가 만약에 했다면 난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했을 때 갑자기 좀 까먹었던 어떤 그 장면이 생각났나요?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인생 난 이사 그 앞에서 네.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했던 그게 브리핑. 너무 진짜 못된 장면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도 홍명보가 있으면서 가서 이런 거 받고 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간 왔다 갔다 동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생쇼거든 사실. 알면서. 그러니까 홍명보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너무 꼴보기 싫죠 사실. 예. 너무 꼴보기 싫지. 그러니까 이 뭐 바그너 감독도 그렇고 포옙 얘기도 네.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 캐나다 국가대표팀에 가 있는 이제 제시마치 마치 같은 감독. 경우도 있었는데 그 바그너 감독 케이스만 봐도 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그런 절차나 과정 없이 그냥 팍패가 그래도 홍명보가 낫지. 약간 이렇게 지금 선임한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최소한 홍명보 감독한테 대표팀 감독이 될 거면 어떻게 이끌 거냐 그거는 물어보고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홍명보 감독이 성공한 감독인가요? 대표팀에서? 아니지. 12년 전에 연령별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동메달 단계 최고 성적이고 그 다음에 국제무대에서는 14년 월드컵 실패했죠. 그 다음에 울산 맡은 다음에 울산에서 그 아챔 나가서 좋은 성적 거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는 김동훈 감독이 훨씬 더 아침 김동훈 우승도 감독 했었고, 아침 우승이라도 우승했지. 했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단일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토너먼트에서는 김동훈 감독도 FA컵 우승했었고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좋은 성적 얻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기네슈 감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물어봤는데 이제 예전에 서울에서 좋았었던 그 얘기를 이제 했다. 그래서 내가 F서울 있을 때 뭐 이랬었는데 이래 저랬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너무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지금 우리 실정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결국 안 됐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홍명보 감독에게 좋은 점을 봤다면 사실 그건 런던 올림픽 때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이잖아. 그 이후는 어쨌든 울산에서의 월드컵에서도 모습이지. 그랬고, 네. 울산도 이제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대표팀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이 성공했었던 게 이제 런던 올림픽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옛날 얘기 그 옛날 좋았었던 그 기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려올 거면 그 기네스 거절한 명분 역시도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 안 없죠. 하거든요. 대표팀은 없어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순간 뭐가 없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뭐 그러니까
사야 되는 이유와 사지 말아야 될 이유 막 이런 거 있다고 봐. 그럼 사야 되는 이유가 더 많으면 사게 돼 있어요. 그치,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으면 그걸 왜 그쵸? 사요? 근데 왜 욕을 먹냐면 홍명보 감독은 안 될 이유가 더 많았어. 해야 되는 이유보다 안 될 이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 좀 친한 거. 친한 거. 뭐 누군가랑 윗사람이랑 친한 거 그게 해야 될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지. 근데 안 될 이유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도 해야 될 이유와 안 될 이유가 많았을 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안 될 이유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홍명보 감독은 반대로 돼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을 못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 얘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이제 그 결정을 바꾼 거에 대해서 한국 축구만 생각했다 그러는데 아니, K리그는 한국 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제 맞는 말이죠. 네. 아니 여기서 난 나를 버렸다. 나 이때 조금 답답했거든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난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아니 저게 왜 본인을 버려? 그래, 누가 버리래? 그러니까 어디다 버리는 거야? 아니 왜 버리는 거야? 그 대한축구협회. 아니 나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왜 이게 진짜 비장하구나 혼자서. 나 그래서 약간 좀 좀 나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협회장이면 홍 감독 이러지 마세요. 너무 비장해. 야 너무 뜨거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진정해. 그러니까 너무 과한 약간 좀 여기에 좀 심취돼 있나 이 결정에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래서 네. 자 7월 5일에 수원 FC전이 있었고 이때까지도 안 간다라 했잖아요. 그리고 내정 소식 나온 게 7월 7일이고 7월 8일 날 이제 그 소식이 딱 결정적으로 나왔는데 나는 그래서 이 이임생 기술이사랑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기서 저렇게 비장하게 난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게 바로 마음을 바꾼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들으면 딱 그 느낌이었다니까. 지금 진짜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라고 하시는 나는 것 생각이 같았어. 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지. 이게 네. 진짜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착각인 것 같고, 나는 이 다음에 시스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난 이때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을 듣고. 이거 저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뭐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가 누가 네. 있든지 뭐든 우리 댓글에도 왜 이렇게 안에 뭐가 많냐, 우리 대댓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 네. 아니 그건 난 상관없었어. 사실 그거는 그냥 그래 자기의 어떤 그 비장함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구나 상관. 나는 이 인터뷰에서 제일 실망했던 게 이분이 그냥 쌩 깠구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시스템 버린 거라고 했을 때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했거든. 그러니까 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나 만나자고 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고 물어봤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만났다. 시스템 나 모른다. 아니 이게 뭐냐고. 난 이때가 이게 너무 실망스러웠어. 네. 왜냐면 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이제 벤투 감독이 선임될 당시에 김판곤 위원장과 당시 이제 그때 전무이사였잖아요. 어쨌든 그 협회 내에서 다 같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감독 면접을 보고 뭐 그때 얘기 나왔었던 게 뭐 키키 산체스 플로레스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파울루 벤투 나왔었고 여러 감독 후보군 올랐었는데 사실 벤투 감독 처음에 딱 그 벤투로 기사 나왔을 때 팬들 반응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어쨌든 중국에서 실패한 감독이었고 근데 그 김판곤 위원장이 나왔잖아요. 기자회견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차가 있었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받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벤투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 축구에 제일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되게 좀 가라앉았거든요. 가라앉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지켜봐야죠.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적법한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게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지. 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됐다라는 걸 팬들이 딱 이해한 순간 저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딱 벤투 감독이 오는 게 여러모로 봤을 때 잘 맞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응원을 하든 못했을 때 비판을 하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알면서 거짓말한다 밖에 안 되고 왜냐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 또 이 질문도 참 이 질문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끝까지 본인이 어떤 그 뭐랄까 속내를 그래도 솔직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없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안 맞게 내가 선임된 건 맞다. 그러나 나는 이 아까 비장함을 쭉 이어가려면 지금 한국 축구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시스템대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선임을 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법한 어떤 그동안 해왔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축구의 감독이 된 거는 좀 미안하게 본인도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은 그 정도 하면 돼. 그렇지. 돼. 이게 지금 따지면 정강이가 어쨌든 간에 다 사람들 나가고 이러고 이게 사실 따지면은 이게 정치로 따지면 비대위 체제거든 이게. 네. 비대위 체제에서는 사실 비상대책. 비대위 체제에서는 사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도 급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만든 시스템이지만 난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땐 있었는데 지금 난 어떤지 잘 협회 모르겠어. 없어서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나 제일 높은 점수 받았대? 그래. 그럼 홍명보 감독은 왜 높은 점수 주신 거예요? 그 기술위원회 분들? 나는 그게 좀 신기하네. 아니 홍명보 감독 높은 점수 받았다고 뭐 이렇게 했나? 근데 솔직히 이것도 확인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거잖아. 안 돼, 이것도. 그냥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이 워딩 자체밖에 없고 아니 그리고 그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클럽 팀이든 대표팀이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 위기지만 기회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돈이 없어서 외국인 감독 데려올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더 뭔가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사실 이제 정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도 왜 높은 점수 받는지 모르겠고. 근데 뭐 홍명보 감독이 되게 이상한 감독은 아니니까. 근데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중심 있는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고 이분이 정말로 축구밖에 몰라서 계속 감독직 하고 막 초등학교 유소년 감독하고 막 올라와가지고 그거밖에 몰라. 그러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협회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압니까? 아니 그럼 누가 알아요? 네, 아니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인데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 난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서 이게 제일 저는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MIK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른 것보다도 대표팀 감독으로 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그게 이제 그 MIK라는 게 결국 이게 이 시스템 체계 만드는 건데 근데 나는 내가 뽑힌 거는 몰라. 시스템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대표팀 감독으로 가면 MIK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어? 이미 MIK고 나발이고 그게 나오기 이전에 이런 과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선임을 했는데 이거는 잘 지켜질까라고 물어보면 이걸 누가 잘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참 답답한 상황이고 이 박주호 의원 영상에 대해서도 영상 봤고 내용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주호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커넥션을 통해서 정강의 활동을 좀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진짜 이것까지도 꼬집어서 얘기하면 박주호 위원의 영상을 봤으면 그 앞질문에서 시스템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서 너무 더 안 얘기해도 되죠. 제 어떤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네, 네. 너무 너 이거 하면서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 알지? 지금 막 그런 느낌이 좀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바그너가 하면 그게 잘 됨이라고 물어보시는데 잘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좀 어처구니 없게 그런 후보군들이 지금 탈락을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된다 안 된다는 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프로세스가 좋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결과를 개선할 수 있어요? 결과를 개선할 수 있으면 다 결과만 개선하죠. 뭐하러 프로세스를 개선해요? 그렇지. 결과만 중요하면 네. 과정을 뭐하러 건드려.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에서 개선이 1도 안 보이니까 다들 열받고 화나는 건데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가시면 사실 그럼 계속 그냥 이렇게 해도 성적 나오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런 일이니까 박주호 의원의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는 포용해서 더 나은 축구를 위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 영상의 대충 뉘앙스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을 좀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갑자기 전 협회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갑자기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반전 영화 수준이니까. 저도 협회처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월드컵 때였나?
그 얘기 막 했잖아요. 박지성 위원이나 뭐 안정환 위원이나 그때 이영표 네. 위원이 좀 그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아니 그 후배들도 현장 와가지고 일을 해봐야 이거 좀 더 느끼는 게 많다 막 이런 얘기 했다가 한번 그때도 좀 비판 목소리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제 뭐 이제 그런 경험도 어쨌든 홍명보 감독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울산 팬들한테도 상당히 좀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 응원의 구호가 야유로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막 응원하던 그 구호가 이제는 야유로 좀 바뀌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내 책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협회에서 일을 마치고 울산을 선택했을 때 이제 개인만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했지만 뭐 이번에는 뭐 대한민국 축구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어쨌든 울산 팬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이건 또 울산 팬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아, 나는 근데 여기서 워딩 중에 실수라는 말이 나도. 되게 거슬려요. 나도 거슬려 이거. 실수는 뭐냐 하면은 실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실수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건 의도가 있는 거잖아. 아니 실수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야, 선택에 잘못. 의해서 그래.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치. 해야지. 아우 대표팀 감독 간 거 실수? 아 sorry mistake, my mistake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언젠가 떠나야 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이런 작별은 원치 않았지만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와서 당신이 감독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제 그게 실수라고 보기가 선택이지. 힘들죠. 예, 본인이 그냥 선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왜 이거를 실수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뭐 저는 저희보다도 울산 팬들이 이 마지막 대목 보면서는 진짜 열받지 않았을까. 야, 근데 마지막에 그 저기 뭐야 구호 외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아서 약간 울산 팬들이 약간 되게 뭐랄까 되게 젠틀했어. 맞아. 네. 나는 쌍 나올 줄 알았거든.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 구장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울산이 최근에 우승도 하고 하면서 가보면 울산 진짜 몇 년 전하고 지금 구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정말 그냥 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진짜 그 경기장 날 가보면 파티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 딱 사실. 비클럽이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 그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롭게 팬들이 많이 생긴 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뭐랄까 젊어요. 맞아. 맞아. 그 젊은 팬들이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호를 외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구단이라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좀 오래전부터 팬을 좀 많이 보유한 구단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제 그런 분위기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안 나오죠. 네. 사실 유럽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맞아. 유럽은 내가 봤을 때 이런 건 거의 폭동이고.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그런 옛날부터 뭔가 팬들이 많고 정말 그 막 강성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클럽들이었으면 어제 같은 요런 약간은 젠틀한 분위기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얘가 뭐 맞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렸을 때 딱 이렇게 가면 엄마 아빠가 누구랑 싸울 때 있잖아. 근데 너무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왜 화나는지 모르잖아. 그치. 왜 싸우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울산의 그 젊은 팬들이나 이런 팬들이 감독 갖는 건 섭섭하긴 한데 이걸 이렇게 화낼 일인가? 왜 이렇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로 화를 내야 되지? 약간 이런 거를 잘 이제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만약에 10년이 지났어. 2034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이제 잘 몰랐던 그 친구들이 아니 10년 전에 그때 내가 와 빡쳤는데 지금은 못 쳐. 야이 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울산 팬들의 어떤 그 섭섭함이나 슬픔 그다음에 분노 이런 거 완전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경기장 분위기는 좀 말 그대로 적당했다. 알죠. 더 과하게 하다 보면은 역풍 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이승공격하면 안 되지 뭐 하자면서 또 서포터들이 욕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래도 저 정도면은 적당한 어떤 그 항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울산 팬들이 딱 적당한 그 좋았어요. 행동을 한 것 예, 같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지금 화가 안 나겠냐고. 어.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그런 물병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되게 사건이 맞아요. 또 있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울산 팬들은 어느 정도 억누르는 것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울산 팬들이 적당하게 좀 항의를 한 게 아닌가. 약간 이상하게 후폭풍이 안 불게 잘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구단 얘기 잠깐 해보면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들어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을 이제 찾고 있는 울산인데 울산도 지금 최근에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또 이제 안정이
돼야 된다고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어제 울산 얘기해보면 어쨌든 광주가 이겼습니다. 네. 울산을 이겼고 이정효 감독이 광주 상대로 이정효 감독이 이제 울산 상대로 4연승, 4연승. 그리고 K리그 100경기 만에 50승. 와, 놀라운 거죠. 이건 진짜 뭐 엄청난 승률이고 이게 뭐 광주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팀이 다 정상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는 어쨌든 지향하는 바가 좀 명확한 구단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어쨌든 이번 시즌에 선수 출혈도 뭐 이수민 선수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광주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어제 이제 그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요한 K리그 그 관련 사건들이 좀 묻힌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전북이 승리했다던가. 전북 지금 첫 승했습니다. 김두현 첸에서. 김두현 첸에서 지금 전북 첫 승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K리그 얘기 지금 이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뭐 하긴 잠깐 해야죠, 사실.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이제 홍명보 감독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아니 뭐 더 하실 거 있으면 더 더 할 하셔도 건 됩니다. 없고. 네. 네. 이제 뭐 그냥 이거 마무리 이거 이제 어차피 홍명보 감독이 이제 네. 울산 떠났으니까 나는 이것도 웃겼어. 언제부터 부임하는 겁니까? 라는 거 있잖아. 네. 질문했을 때 모릅니다. 이게 옆에서 감독하는 거다. 응,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연락할게. 기다려. 그러니까 이거 알고 모른다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아니 했는지. 사인을 안 했으면 이제 뭐 안 한 거지. 언제 할지 모르는 거지. 사인을 해야지 감독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그 날짜가 정해지고 이렇게 리얼 하는 밥 먹자고 해서 야 밥 한 번 먹자 이러고 헤어진 소리. 네. 그래서 그게 좀 그랬는데 또 지켜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겠죠. 네. 아니 자, 뭐 네. 취임 기자회견은 또 하겠죠. 하겠죠. 그거는 대표팀이 뭐. 취임 네. 기자회견 할 테니까 그때는 좀 더 정돈된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전북은 어제 이제 감격적인 1승을 올리면서 드디어 12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티아고가 지금 이제 4경기 연속골로 완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전북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멤버 구성이 나쁘지 않고 꽤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자리만 잘 잡히면은 쭉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랑 이제 딱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경기가 이제 서울대전 경기거든요. 서울대전 경기 링가드 드디어 이제 첫 필드골. 헤더로 상당히 이제 멋있게 골을 넣으면서 서울이 이제 대전을 잡고 대전이 승점 추가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북이 11위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링가드는 그 한국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구리 맞고 피리 세리머니 하고 네. 서포터즈를 향해서 인사하고. 꾸벅 인사하고 뒤돌아가는 모습까지. 예. 근데 링가드는 사실 경기력적인 거 놓고 봤을 때 뭐 금방 저는 나올 것 같긴 했거든요. 뭐 이미 경기력이 그렇지. 올라온 지는 좀 됐고 네. 근데 약간 이제 링가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좋은 공을 많이 주는데 왜 저걸 마무리를 못 쳐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이제는 거의 얘가 이제 거의 다 적응을 했구나. 한국에 이제 더운 것도 이제 느껴봤기 때문에 이제 추운 것만 느껴보면 됩니다. 그 뭐라고 했죠? 존나 더워 이랬던가? 엄청 덥다고 하여튼 한국 더위가 뭐 존나 그래서 사석에서만 쓰라고 뭐 했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랑 맞붙었었던 대전은 근데 저 어제 대전 초반에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경기장 가서 봤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네, 경기장 가서 봤고 제가 서울 경기를 이번 시즌 3번 보러 갔는데 그 중에 2경기가 링가드가 골 넣은 경기예요. 나 갔을 때하고 그때하고 링가드 필드골도 받고 PK도 받고 그래서 어젠 또 이제 대전이랑 해서 이제 봤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전북 얘기도 결국에는 대전이랑 엮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하면은 지난주에 전북이랑 대전이랑 주말에 했었잖아요. 네. 그 경기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축구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팀적으로 둘 다 경기력이 괜찮아서 2대2로 결국엔 또 이제 비겼는데 물론 양 팀 팬들은 다 불만족스러웠을 거예요. 뭐 대전은 홈에서 이제 어쨌든 11-12 싸움하고 있는데 홈에서 못 이겼으니까 불만족스럽고 전북은 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2로 비겼으니까 불만족스러웠을 텐데 저는 그래도 두 팀 다 보면은 꽤 괜찮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공 가지고 있을 때 정돈이 되게 많이 됐어요. 어제 경기도 전 전반전밖에 못 보긴 했는데 굉장히 좋았고 대전도 또 어제는 약간 수비를 좀 더 그래도 잘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특히 이제 5-4-1하면은 원톱 되면 상대 아예 제어 못 하면서 이제 안쪽 좁혀야 될 때 이제 그 등 뒤가 다 자꾸 열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어제는 진짜 그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세트피스 먹고 이제 역전 당한 거죠. 그래서 뭐 대전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방향점을 좀 어떻게 잘 잡고 가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포항이 1위가 됐거든요.
어제 이제 근데 강원전을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쿠플픽 대전 강원을 가가지고 네. 어제 강원 경기를 좀 틀어놓고 같이 봤는데 저는 어제 경기 강원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 이게 그 2실점 다 좀 너무 개인 그 에러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제 전적으로 부딪혔는데 이게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경기가 아니고 물론 이제 포항도 그 상황이 나오게끔 압박을 잘했지만 근데 강원 입장에서는 그런 에러 때문에 결국 2실점이 다 나왔다라는 게 좀 너무 아쉬운 경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도 K리그 내에서 제일 기복 없이 꾸준하게 승점 잘 쌓고 있는 팀은 포항 아니겠습니까? 김천은 빼나요? 김천은 이제 뭐 네, 좋은 팀이지만 왜 김천은 왜 빼? 좋은 팀이죠. 네. 어. 아,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또 1위 등극도 하고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데 저는 올 시즌 포항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 오베르단도 뭐 정말 잘하기 때문에 얘기가 많고 이호재 선수 관련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올 시즌 포항에서 제일 눈에 띄는 선수는 어정원. 아니 어정원은 일단 멀티플레이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멀티플레이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얘는 어디도 좀 특출나게 잘하는 포지션이 없어서 약간 땜빵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로 그 옛날 고 유상철 감독님처럼 어디에 세워도 다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정원 놓고 봤을 때 약간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은 이런 어린 선수들 주축으로 너무 잘하고 있고 어제 윤민우 선수 또 K리그 데뷔골 넣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포항은 올 시즌 좀 포항 팬들 이 말씀 들으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승하려면 이번 시즌 적깁니다. 그 어정원 선수 얘기도 그랬고 윤민호 선수 얘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포항이라는 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항이라는 팀이 결국 그 선수들을 이제 수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포항이 어쨌든 모기업의 지원을 많이 못 받는 팀이잖아요. 그쵸. 지역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스카우팅 시스템을 굉장히 잘 정비해 놓은 것 같아요. 어정원 선수 부산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 선수가 이부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잘하는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판단을 그러면 2부에서 잘해. 그럼 1부에서 통할까? 안 통할까? 이 판단을 잘 내려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리그의 특성이 이제 다른 게 있고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 전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선수가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는데 그럼 1부에 올라와서 뛰게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근데 그게 윤민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정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판단을 포항에 있는 스카우팅 시스템 내에서는 그 판단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그쵸. 사람들은. 네. 다른 팀들을 뭐 까내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항이 잘한다는 거죠. 다른 팀들도 포항만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2부로 임대 많이 보내잖아요. 뭐 울산이나 전북 같은 팀들이 2부로 많이 보내잖아 선수들 임대. 그럼 그 선수들이 거기서 뛰고 돌아왔었을 때 그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K리그 팀들이 제일 많이 좀 정비하고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이런 스카우팅 시스템 같아요. 포항이 보여주고 있네. 네. 그래서 전북이 안 되는 이유도 그거잖아. 막 때려가지고. 왜 이렇게 막 때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선수형이면 그렇게 돈 많이 써서 데려왔는데 성적이 이 정도면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선수 수급에. 그러니까 좀 적절한 포지션에 대한 그런 영입도 그렇고. 네. 예. 그리고 윤민우 선수는 또 특이하게 이제 울산 유스인데 또 이제 고향은 또 포항인 케이스여서 포항 팬들이 이제 엄청 좋아하는 선수인데 또 이제 데뷔골도 넣었고 해서 지금 뭐 K리그 상위 테이블 접전도 굉장히 치열하고 하위권에서도 나름의 경쟁 체제가 잘 구축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로 그리고 코파 결승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로는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결승에서 맞붙게 됐고요.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가 네. 맞붙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게 다 틀렸네요. 아 형님 어제 다 반대로 예상하셨나요? 네네네. 저도 틀렸네요. 나는 네덜란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잉글랜드 딱 4강까지라고. 네. 아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 그 차비 시몬스 선제골 넣었을 때 어제도 프랑스가 먼저 골 넣었는데 그치. 아이씨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게 골이 좀 후반전 중간 정도에 들어갔으면 그럼 이건 네덜란드 됐다 이 생각이 들었을 되게 때 일찍 터졌잖아, 너무 일찍 골이. 나와서 이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진짜 잉글랜드는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진짜 어찌어찌 결승까지 지금 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승 올라와서 우승한 감독한테 뭐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우승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클린스만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못하지. 뭐라고 해, 그러면. 네. 아니 결승까지 가도 아무 말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 4강전에 진짜 참패를 해서 그런 거지. 유효증 연계 아니었나? 막 그래가지고
유연계.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만약에 유연계라고 하더라도 결승에서 우승했다? 예, 아무 말 못하죠. 네. 근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경기에서는 잉글랜드는 어쨌든 괜찮았어요. 전반에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결단을 내려서 포드 이제 우측으로 뺐는데 그게 나름대로 꽤 효과적이었어요. 포든이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물론 이제 왼쪽은 그렇게 하니까 왼쪽은 이제 뭐 별거 없었는데 벨링엄은 여전히 좀 폼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나는 놀란 게 케인 빼는 결정한 거. 그거 좀 과감한 선택이었어. 케인 빼고 와킨스를 투입해서 결국 와킨스가 골을 넣었으니까 교체 들어간 자원들이 어시골 이렇게 합작하는 게 또 있었어요. 약간 그거 보고 배운 것 같아. 카타르 월드컵 때 네. 그 데시안 감독이 그림만 빼고 그거에서 배운 거 아니야, 솔직히? 아,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참고는 다 할 거니까. 장코치님이랑 저희가 이제 그 잉글랜드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거든요. 그 개눈깔의 시선에서. 저희가 이제 잉글랜드 편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영상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예. 그 그때는 이제 안 좋았을 때. 무질서와 그 무한 트랜지션. 예. 근데 이제 이번 잉글랜드는 그때에 비해서 이제 뭐가 좀 어떻게 바뀌었나를 이제 좀 알아볼 거고. 중요하죠. 예. 스페인 잉글랜드 좀 어떻게 보세요, 결승? 아, 정이라는 게 있으면 스페인이 우승해야죠. 정 말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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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티스. 네. 정이라는 게 있으면 스페인 우승해야죠. 아니 이거 진짜 만약에 축구의 정의인가요? 예, 아니 잉글랜드가 우승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코치하기가 싫어진다니까요. 이런 경기 보면서. 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진다고? 와 이러면은 감독 안 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뭐 그게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진짜 좀 가끔 막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있지.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져? 이러면서 진짜 조금 약간 허탈을 그냥 저도 약간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좀 스페인이 이기겠죠. 예. 이게 한 경기니까 결국에는 그냥 단판이에요. 결승전 그렇지. 한 경기를 이기는 거니까 이게 장담하기 어렵지. 그리고 잉글랜드가 어쨌든 조금 나아졌거든. 잉글랜드보다. 조금 뭐 엄청나게 나아지지 않고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지니까. 야,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을 상대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는 그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솔직히 라이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여. 그래서 라이스가 초반에 사실 실수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점도 이제 그렇게 네. 나온 거니까 라이스 그러면 이제 스페인 미드필더를 생각했을 때는 라이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올모가 나올 거니까 올모 컨디션이 뭐 엄청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좋던데 네. 그 올모 일단 1차적으로 건재해야 될 선수가 라이스인데 컨디션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뭐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좀 크게 보면 이제 라민 야말과 이쪽에서는 사실 더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고 어린 자원이면 또 이제 벨링엄 같은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린 자원들 보는 맛도 아마 이번 유로 결승에는 꽤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 코파는 아르헨티나는 어제 사실 그래도 캐나다 상대로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게 올라간 감이 있었거든요. 골도 딱 터져야 될 때 딱딱 터져졌고 물론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 이끌고 이렇게까지 보여준 거는 저는 되게 좀 감탄스럽긴 했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부임한 지 7경기째였어요, 아르헨티나 경기. 운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미국은 아예 토너먼트도 못 올라가는데 그치, 조별리그에서 그 탈락했는데. 상황까지 나간 거는 의미가 있는 성과죠. 아마 자신감이 캐나다 선수들이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이제 결승 무대를 밟게 됐고 스페인에 이어서 또 이제 메이저 대회 3연패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우루과이는 여기 혈투였거든요. 좀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입중계 하셨잖아요. 그냥 진짜 남미 축구의 진수였죠. 거의. 네. 그리고 경기의 주인공은 역시 다르윈 누네즈였다. 누네즈. 아니 이게 콜롬비아도 당연히 잘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남미 축구의 트랜지션 막 공수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근소하게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루과이가 좀 우위였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전반에만 넣어야 될 거를 막 3개씩 막 못 넣으니까 아니 이거 뭐 골을 뭐 아니 그 비엘사 감독조차 그 리액션을 그렇게 해요. 그 아이스박스 앉아있다 막 서가지고 막 머리 부여잡고 막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거든요, 네, 아이스박스에서. 그분이 그렇게 그 감정적으로 반응을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경기 중에만 한 2번, 3번 반응을 했거든요. 아니 벤포드도
겪어본 분이 왜 그 약간 벤포드 생각 나지 않았을까? 펜포드도 겪어본 분이 왜 굳이 네, 악몽이 떠오르셨나봐요. 그러니까 뭐 마르세유스 땐 지니악 같은 경우 골 진짜 잘 넣었거든요. 지니악. 근데 이제 벤포드도 그렇고 이제 누네스도 그렇고 이제 거의 이거 거꾸로 쏟으시는 거죠. 그래서 뒷목 잡으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결국엔 못 넣으면은 뭐 세트피스 골 먹고 뭐 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아니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좀 그 충돌이 있었잖아요. 다른 누네스가 우루과이 선수들이랑 콜롬비아 팬들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루과이 선수들 가족에 대한 위협이 이제 콜롬비아 팬들 네. 쪽에서 이제 있었다고 하고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공격도 그렇죠. 있었다고 해서 근데 이러면 이거 눈 뒤집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누네스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네. 어쨌든 간에 관중한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거라서 이거 징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이제 좀 안타깝죠? 어. 그러니까 누네스 행동 이해 가거든요? 아니, 나 같아도 내가 지금 경기 뛰고 있는데 내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 이거는 경기 끝나고가 아니라 그냥 도중이라도 관중석 올라가고 싶을 건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충돌 나왔고, 그래서 어떤 콜롬비아 관중이 그 누네스 머리 막 이렇게 막 내려치고. 맞아. 맞아.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비기한 애들이 많나, 경기장에.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 약간 전쟁이다. 혈투다. 이런 표현이 코파 아메리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런 거 보면. 이게 경기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치 때문에 그 콜롬비아가 아무래도 훨씬 더 가깝잖아요. 대회 그 유치되는 곳이랑 그러다 보니까 거의 콜롬비아 홈이었어요. 왜냐면 우루과이가 좀 이제 밑에 있잖아요. 남미에서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기 중계 영상 봤을 때 한 8대2? 어. 네, 완전 다 노란색이어서 뭐 노란색이어서 더 시각적으로 잘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장 제가 봤을 땐 거의 8대2, 7대3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절대 다수가 그렇게 또 선수 가족 그리고 또 그냥 우루과이 대 콜롬비아로 보자면 또 절대 소수인데 그렇게 완전히 막 공격하는 형태가 되면은 이건 진짜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끼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 같은 거는 저는 뭐 경찰 인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와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월드컵 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번 대회에서 미국은 별로 이렇게 얻은 게 없네. 무슨 이런 관중 난동이 벌어져 선수가 관중한테 폭력을 행사해 본인들은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해 감독 잘려 이거 뭐야 이게.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던 이번 경기였고. 그래도 우리보다 나을 거예요. 그건 그래.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여기 싶어요. 당장 얘기 나오는 감독들 급이 진짜 클럽 얘기 나오고 있더만 미국은 진짜로. 아니 근데 여기 미국에서 했잖아요. 관중 동원 능력은 뭐 어마무시하. 미국에서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여기에 히스패닉들만 그러니까. 하더라도 맞아. 이 미국 내 히스패닉 숫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니까. 아니 아까 그 콜롬비아 관중 얘기했지만 저는 딱 그 유로로 치면 그 느낌이었어요. TDK 경기할 때 엄청 많이 오잖아요. TDK 경기 하면은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쪽도 남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어떤 경기를 하던 간에 아르헨티나 경기면 아르헨티나 사람도 엄청 많이 있고 브라질 경기면 또 브라질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뭐 월드컵도 이런 남미 국가들이 어쨌든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우리가 아시안컵 때 중동 국가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카타르로. 그래서 형 그때 무슨 경기였지? 이라크 전이었나? 요르단 전이었나? 갔다 왔었잖아요. 아시안컵 때. 예. 그때도 그 중동 맞아요. 응원단들 엄청 많이 왔다고. 약간 남미 국가랑 붙는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 응원전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엄청. 그리고 엄청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너무 축구를 좋아해. 이렇게 할 게 없나 싶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이번 그 미국 월드컵도 어쩌면 그러니까 남미가 우승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럴 드는 수도 게 있어. 그 이전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결국 브라질이 브라질, 우승을 했으니까 남미도 어쨌든 대륙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남미 쪽 그러니까 이 미국도 남미 쪽이 가까우니까 그 팀들이 좀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아르헨티나인가요, 콜롬비아인가요? 주원이 형은 좀 마지막에 말씀 부탁드리고요. 찬호 형 어떻게 보시나요, 찬호 형? 저는 그래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그리고 지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지금 득점한 그 이번 코파 때 좋아요. 거의 네. 확정적이야. 지금 네. 혼자만 4골 넣었어 지금. 역시 유로, 코파 모두 인테르가 결정한다. 인텔가 지배하는데 유로에서는 지금 오늘이지 오늘 네. 둠이 엄청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네. 결국 떨어져서 네. 이제 인텔 선수가 없어요. 예. 4강까지만 결정한다. 예. 네. 그래서 결승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건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그냥 하는 거 라우타로가 한 골 넣고 5골 딱 맞춰가지고 아, 5골 득점왕? 그래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코치님은요? 저도 우루과이 없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아, 우루과이가 있었다면은 조금. 저는 우루과이 계속 그리고 근데 콜롬비아 무뇨즈 퇴장당해가지고. 아, 이제 또 그 네. 징계가 네, 있으니까. 무뇨스 못 나와가지고 그것도 분명히 좀 작용이 있을 거라.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 쪽인 것 같고. 이거 워터팍 소 이지 매치인가요? 아 이거 굉장히 디피컬트입니다. 아, 디피컬트예요? 왜죠? 네, 소 왜죠? 디피컬트 매치. 네. 소디 매치인데 네. 이게 사실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아르헨티나 좋죠, 좋은 팀인데 제가 또 콜롬비아를 좀 중계를 했잖아요. 브라질 콜롬비아. 네. 그래서 콜롬비아 전 콜롬비아 결승 간다고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언제요? 아니, 마음속으로요? 미쳤냐 너? 마음속. 내가 원래 브라질 우루과이 했을 때 브라질이 이기고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콜롬비아 이겨서 아, 맞아. 다시 그 얘기 했었다. 묻는 다음에 콜롬비아가 결승 간다. 결승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잖아요. 아, 유로에서 하도 틀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나는 콜롬비아를 중계를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전 경기,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브라질 경기. 이 팀은 무조건 결승 간다. 어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네네. 근데 뮤너즈의 어떤 그 징계는 아쉽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이 콜롬비아 기세, 그래서 콜롬비아 우승합니다. 콜롬비아 우승! 네, 그렇습니다. 역으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우승. 하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피날리시마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좀 뜨문뜨문. 그게 이제 그 두 양쪽에서 남미 협회랑 그다음에 UEFA랑 이게 서로 이게 합의를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아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가 중계 중에도 얘기했지만 스페인 아르헨티나 각각 우승하면 이거 라민 야말 대 리오넬 메시 그림도 볼수 있죠. 구도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이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코파가 이제 맞추기로 했잖아 유로랑 네. 같이 이제 예.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지. 그쵸. 예. 그리고 약간 좀 좋잖아요. 어쨌든 대륙을 놓고 봤을 때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건 유럽이랑 남미니까 예, 제일 강한 팀들끼리 이제 붙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 정도면 뭐, 네. 뭐 이벤트전 치고도 거의 최고급 이벤트전이라. 최고급이.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유로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고요. 저희 히든풋볼 목요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장코치님과 뉴 잉글랜드 뉴 버전의 사우스게이트를 좀 만나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